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 아직도 믿으세요? 그거 다 옛날 어른들이 사고 치지 말라고 가스라이팅 하던 소리라는 거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잖아요. 사회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양보하면 가만히로 보고 배려하면 당연한 권리인 줄 압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정작 내 실속은 하나도 못 챙기고 밤마다 입을 걷어차며 후회하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이제 그만 호구 노릇 끝냅시다. 오늘 제가 왜 여러분이 굳이 착하게 살 필요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리하게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지 아주 매운맛으로 탈탈 털어드릴게요. 끝까지 안 들으면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인생 종칠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착하다는 말은 사실 다루기 쉽다는 말의 정중한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착하다는 칭찬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건 상대방의 기대치에 나를 맞췄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거절했을 때 상대가 보이는 그 실망스러운 표정, 그걸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깎아먹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착한 사람 증후군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심리적 결핍에서 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타인의 인정은 유통기한이 아주 짧습니다. 내가 한 번만 거절해도 그동안 쌓아온 착한 이미지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첫 번째, 착하게 살면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참 묘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기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항상 웃으며 부탁을 들어주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 정도는 시켜도 화를 안 내는구나. 이게 반복되면 배려는 의무가 되고 거절은 배신이 됩니다. 결국 주변에는 당신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만 꼬이고 진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기 십상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남의 고민을 잘 들어줍니다. 거절하면 미안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주변의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당신에게로 쏟아집니다. 정작 본인이 힘들 때는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평소에 항상 밝고 착한 모습만 보여줬으니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변했다며 손가락질하거든요. 세 번째, 기회비용의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내 미래를 위해 써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냉정할 정도로 자기 시간 관리에 철저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압니다. 착함이라는 명목하에 당신의 골든타임을 남에게 헌납하지 마세요. 네 번째, 착함은 때로 비겁함의 다른 이름입니다. 갈등이 두려워서, 미움받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넘어가는 건 착한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면 결국 문제는 더 크게 터집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부딪히는 용기가 없는 것을 착함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왜 이번에는 예전만큼 안 해주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호의에 금방 익숙해집니다. 당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 적당히 비싸게 굴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내면의 화가 쌓여 병이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 많으시죠?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엉뚱한 것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약자에게 그 화를 풀게 될 수도 있죠. 결국 착하게 살려다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일곱 번째, 착한 사람은 리더가 되기 어렵습니다. 조직을 이끌다 보면 때로는 냉정한 결단을 내려야 하고 누군가에게 쓴소리도 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리더는 결국 조직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고 원칙을 지키는 힘은 착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호함에서 나옵니다. 여덟 번째,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다 보면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준 셈이니까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나의 욕구와 감정을 최우선으로 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세상은 생각보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세상도 나에게 친절할 거라는 믿음은 환상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널렸고 평생 성실하게 착하게 산 사람이 고통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착한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잠시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착하게 살다가 뒤통수 맞거나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던 억울한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과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겁니다. 10번째, 착함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원할 때 베푸는 것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내 삶이 흔들리면서까지 베푸는 건 자기 학대입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무례한 사람에게 단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적인 선량함 대신 여러분이 가져야 할 현실적인 대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태도는 선택적 친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잘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에게는 온 마음을 다해 따뜻하게 대하되 나를 이용하려 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는 차가울 정도로 벽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입니다.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어디까지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인지, 어떤 부탁까지 들어줄 수 있는지 스스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그 선을 넘으려는 시도가 보이면 즉시 경고등을 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당신의 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며 인간관계가 더 깔끔해집니다. 거절의 기소를 익히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거절할 때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지 마세요. 변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당신을 설득할 틈을 찾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가 집중해야 할 일이 있어서 어렵겠습니다. 라고 담백하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세요. 거절은 당신의 인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요청사항을 수행할 수 없다는 상황을 전달하는 것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지세요.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죽여두었던 여러분의 본능을 깨워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법입니다. 자기애는 이기심과 다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기분이 나쁠 때는 그 말씀은 저를 좀 불편하게 하네요 라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동의로 간주됩니다. 불합리한 상황에서 입을 다무는 것은 상대방에게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적, 심리적 독립심을 키우는 것 역시 핵심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착한 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을 키우고 나만의 영역을 확실히 구축하면 굳이 남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실력은 그 어떤 친절보다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여러분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면 세상은 여러분의 성격이 조금 까칠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다이어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갉아먹는 관계, 만나고 오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친구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깊고 진실한 소수와의 관계가 얕고 넓은 가짜 관계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그래도 세상은 아직 따뜻한데 너무 냉소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소중한 의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착함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공감 갔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소통해봐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격은 고치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본연의 따뜻함은 유지하되 그 위에 단단한 껍질을 입히세요.
비바람으로부터 속살을 보호하는 조개처럼 말이죠.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여러분만의 진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세요. 남들의 박수 소리보다 내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당신은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차갑다는 평가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니까요.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싫은 손 싫다고 말하며 내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현대판 현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무책임 말이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거절부터 시작해서 내 취향을 드러내는 연습까지. 인생은 짧습니다.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보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를 만드세요. 조연으로 남들의 배경이 되어주는 삶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의 꿈과 당신의 사람들에게만 집중하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너 요즘 좀 변했다? 예전엔 착했는데 라고 말한다면 미소 지으며 속으로 생각하세요. 이제야 제대로 살고 있거든 이라고요. 그건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남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 나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 장벽을 넘어서면 그 뒤에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의 문은 사실 안쪽에서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당신이 문을 열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합니다. 당신이 조금 변한다고 해서 지구가 멈추거나 당신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고 단단한 당신만의 세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마찰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성장통일 뿐입니다. 더 이상 착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당신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 훌륭함을 남을 위해 소모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꽃 피우는 데 사용하세요. 단호하고 냉정해 보여도 그 안에 중심이 잡힌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멋진 어른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더 이상 호구 같은 희생이 없기를, 오직 자신을 향한 당당한 확신만이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길 바랍니다. 그 균열 사이로 새로운 빛이 들어올 테니까요. 자, 이제 기지개 한번 크게 켜시고 오늘 누군가의 무리한 부탁을 받는다면 시원하게 한마디 던져보세요. 안 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손에 맡기지 마세요. 더 깊은 이야기와 구체적인 상황별 대처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하지만 뼈 때리게 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아하게 손절하는지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오늘의 나레이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변화와 함께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어떤 칭찬보다 값진 것은 내 스스로가 내 삶에 만족하며 짓는 미소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문 밖을 나서보세요.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던 사람들의 당황한 기색을 즐기세요. 그리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의 지지를 확인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권한은 100%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위해 그 에너지를 얼마나 썼는지 잠들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남들의 눈에 비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치는 대신 내 눈에 비친 당당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은 착하게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실전 연습에 들어가 볼까요? 내 주변의 빌런들을 분석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인생 2막은 지금 이 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